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 열치기 정권 이야기할 때 어제 그 조태용 발음 이상하다. 내 혀가 잘못했네. 조태용이가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김성한 안보실장이 날아가고 그때 블랙핑크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안보실장을 날렸어요. 윤석열의 40년 지기. 그때 급하게 불러들인 사람이 주미 대사야. 조태용이야. 조태용이는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자기 취임하자마자. 그 조태용이가 안보실장으로 와. 근데 영원히 안 바뀌는 자리 하나 있죠. 1차장 김태효. 그러니까 김태효는 요직 부동이야 지금. 쉽게 표현하면 윤석열하고 한 몸이야. 네. 아꾸로 비슷한 주민이기도 했고. 네. 저 일본과 미국의 스파이설이 돌고 있는 그 김태효는 그 자리를 지켜. 그 안보실장이던 조태용이가 국정원장으로 갔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주미대사, 국가안보실장, 국정원장. 와, 조태용이가 누구냐면 반기문 라인.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도 해외 정보, 뭐 국내 정보, 산업 정보 이렇게 있잖아요. IT 뭐 3차장 이쪽으로 가면 있는데 조태용 이런 사람들은 외교부의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 전에 국정원장도 외교 라인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외교 가서 그러니까 국정원 정통 출신은 절대 임명하지 않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윤석열이 국정원 포비아가 있다.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맞답니다. 국정원 본류는 못 건드려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1차장, 2차장으로 오는데 국정원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정치인 출신이나 누가 오기는 해요. 근데 조태용이 어떤 사람이냐면 대표적인 예스맨. 맞습니다. 정세 분석 상대방이 기분 나쁠 것 같으면 보고 안 하는 사람. 딱 반기문 스타일이에요. 이 사람을 국정원장으로 보냈어요. 야, 근데 사람이 얼마나 없으면 저지를 해요. 진짜 얼마나 없으면 이렇게 계속 갈아 끼울 수밖에 없는 건지 진짜 걱정됩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지난번에 그 김홍일 권익위원장이 방통위원장 임명되면서 뭔가 사직하고 어떤 준비 기간을 통해서 임명되고 뭐 다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겸직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도 그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런 경우가 없어가지고 이게 진짜 법적으로 가능한 일이야라고 궁금한데 계속 이런 식으로 겸직을 통하면서 계속 인사이동을 시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근본적인 원인은 시킬 사람이 없는 건 맞아요. 윤석열이 의심이 많은 것도 있겠지만 윤석열 정권에 가서 내가 좆되기 싫다. 진짜 전문가들이 안 나서는 측면도 있을 거고. 그리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돌려막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거잖아요. 이쪽이 비면 저쪽이 비고 저쪽이 비면 이쪽이 비어가지고 계속해서 이게 돌려막기 수준이 아니라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요. 이런 식으로 사람을 돌려막기 썼다 그러면 지금 조중동이 난리 났을 거예요. 만약에 조태용이 국정원장이 안 되면 김홍일을 또 국정원장으로 쓰겠다. 또 이렇게 또 인사청문회 중에 또 발령을 내. 그래가지고 국정원장으로 쓰겠다 해. 조금 있으면요. 또 김건희 국정원장 시킬 수도 있어요. 왜 나는 안 돼? 왜 나는 안 돼?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오죽했으면 그런 얘기가 돌았으니까. 김건희 국회의원 출마설까지 돌았으니까요. 지금 뭐 어쩌고니 없는 정권이에요. 뭐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1년 7개월 사이에 조태용이가 주미대사, 안보실장, 국정원장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이야기는 또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북한이 지금 연일 미국과 한국을 향해서 미사일 막 발사하고 난리가 치고 있잖아요. 근데 안보 라인이 계속 흔들려요. 안보 라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봐봐요. 안보실, 국정원, 국방부. 하나 더 가면 외교부까지 갈 수 있는데 이 안보 라인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국방부 장관, 붕짜자. 김정은 목을 따야 된다고 어제 말했던 그 인간. 이게 안보 라인이 현실이고 국정원장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국정원 장악 하나 못해가지고 계속해서 막 지지고 볶다가 쫓겨난 그 자리를 또 안보실장이 채우는 그 외에도 수도 없이 많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인구가 5천만이지 않습니까? 그중에 엘리트가 엄청 많거든요. 물론 이제 뭐 이런 자리들에 가면 청문회를 해야 돼서 안 가는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청문회 하면 다 까발려지니까. 그렇긴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사람이 없나. 근데 사실 조태용 같은 경우에는 주미대사나 안보실장은 청문회를 거치나요? 안 거치죠. 그냥 임명하는 거잖아요. 안보실장 그냥 임명하는 거고 네, 근데 국정원장 이제 청문회하고. 국정원장은 처음으로 이제 청문회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털리기 시작하겠죠. 우리가 몰랐던 조태용의 많은 것들이 나올 겁니다. 이런 거예요. 임명할 때 먼저 물어봐요.
문제 안보실장 뭐 특별히 문제되는 거 없어요? 다 없다고 없다고 하겠죠. 그러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뭐 이순신이 아니라 누구죠? 정순신 같은 애들이 나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윤정님 말씀했지만 조태용은 안보실장을 업무하면서 국정원장 청문회 준비를 해야 돼. 이 자리에 비울 수도 없어. 아 어떻게 저게 이런 거 가능한 보셨어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는 휴전 중인 나라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목 따러 올라가자고 하고 있는 상황에 어떻게 안보실장을 청문회 준비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저 진짜 말이 안 되는 나라예요.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마 젊었을 때 그거 한 번씩은 해봤을 거야. 한때 있잖아요. 저 김대중 정부 즈음에 카드가 엄청나게 불려가지고 신용이랑 상관없이 막 신용카드 다 만들어줬어. 카드 대란이죠. 그러다 보니까 카드사가 한 5개, 6개쯤 되는 카드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처음에 뭘 하나 써. 처음에 사회 나와가지고요. 내 월급은 뭐 120만 원인데 카드의 한도가 그쯤 돼. 그러면은 뭐 제품 뭐 사고 싶은 걸 다 사. 그러고 봤더니 이제 처음에는 그거 월급으로 메꿀 수 있지. 근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카드로 사거나 현금 서비스를 받아. 그 다음에는 못 메꾸기 시작하면 다른 카드로 계속해서 현금 그렇죠. 서비스 받고 돌려막기 하잖아요. 그러다 이제 신장도 팔고. 뭐 그래. 그러다가 이제 막 카드론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거 받으려고 신장이 아니라 신장도 작으신 분이. 그 상황인 것 같아요. 정말 할 사람이 없다. 김홍일 이건 더 골 때리는 거지. 권익위원장 업무하며 방통위원장 청문회 준비. 아, 진짜 어이가 없어요 이 정부는. 이게 가능하다라는 게 더 어이가 없는 것 같아요. 방통위원장 청문회 하다가 이제 국정위원장 청문회도 준비하고 뭐 서로 뭐 공부 많이 하겠네요 정말 여러 과목 시험 치고. 새날 옛날 패널 중에 방송하면서 야구 중계 보던 놈이 하나 있었어. 누구지 궁금하다. 멘트를 안 끼워주니까 계속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지. 어처구니 없습니다. 정말 뭐 이런 하나 더 지금이요. 총선용 개각이 19개 부처 중에서 10곳이에요. 아니 뭘 잘한 게 있다고 업적도 없는 애들이 총선 나간다고. 심지어 산업부 장관은 박문규는 청문회 끝나고 임명된 지 3개월 만에. 뭐 이런 미친 정권이 다 있어. 내가 세봤거든요. 진짜로 10곳인 게 최근에 나간 사람들 전에 그 권영세가 나갔었어요. 통일부 장관 총선 나간다고 용산 지역구 나간다고. 그 다음에 봐봐요. 추경호 기재부, 박민식 보훈부, 국토부 원희룡,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조승환 해양수산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아까 말씀드린 산업통상자원부 박문규. 이번에 또 아까 조태용 말고 조태열이가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됐잖아요. 외교부 장관 지금까지 누구였어요? 박진. 얘 나간다고 그만두니까 얘가 들어오는 거야. 박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한동훈. 그러니까 19개 부처 중에 총선 나간다고 10개가 바뀌어요. 이거 만약에 문재인 정부였다면요. 스펙 쌓아가지고 총선 이긴다고 내보내는 거. 이제 전문성 생길까 말까 하는 애들. 온갖 비리투성이어가지고 무슨 온갖 의혹에도 지금 한 20 몇 명 됐을 거예요. 임명한 게. 청문 보고서 없이 이놈들을 다시 선거에 내보내. 10곳을. 저는 이게 정말 총선에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심하게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 게 이 정부의 가신들을 일단 심폐소생이라도 해서 생명 연장 4년은 시켜야 다음 총선에서 어쨌든 많이 밀어 넣어야지만 차후에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이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이제 검찰 출신들 다 밀어 넣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해내기 위해서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을 시키는 거고요. 근데 돌려막기의 끝은 결국 파산이에요. 회생 절차를 진행하거나 이 정도 되면요. 정권 사실상 붕괴 상태라고 난 봐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윤석열 때문에 스트레스만 받으시지만 이거는 망해가는 정권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아니 왜 어떻게 보면 이런 거잖아요. 총선 나간다는 뜻은요.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도 있겠지만요. 국회의원직 만약에 내년 4월 달에 당선되면 뭐 당선되는 사람 몇 명 없을 거예요. 이 중에 국회의원 당선될 사람 많아야 한두 명인데 당선되면 4년 자기 자리 보존은 가능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뭐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1년 반 넘게 한 사람들이잖아요. 장관을. 그러면 앞으로 어떤 상황이 되면 간당간당해. 더 길게 한 달 정도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 원희룡이가 나는 국회의원 하는 것보다 대선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업적을 남기겠다 이런 애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다 도망 다니는 거죠 지금 어쩌면. 아니 그런데 나가 총선을 나갈 생각이 없었던 사람까지 언론에서 막 띄우게 만들면서 밀어 넣는 걸 보면서 사람이 없어도 지금 마구잡이로 좀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 특히나 그때 우리 이거 역도 선수 장미란 선수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들어간 지 6개월밖에 안 됐고 제가 취재한 걸로 보면은 그 대통령실 안에서도 일을 못하기로 엄청 컴플레인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그 안민석 5선 지역구에다 밀어 넣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체가 진짜 돌려막기의 끝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 거죠. 아닌 걸로 이제 드러나고 있기는 해요. 궁여지책으로 막 궁여지책이죠. 언론이 먼저 띄우고 내가 출마한다는 이야기를 언론을 몰고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용표 묻혀버리고 장미란 묻히고 막 이렇게 된 상황이었는데 더 골 때리는 게 여러분 그 윤석열이가 청와대에 안 들어가면서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면서 마치 돈을 엄청 안 쓰고 청와대를 좀 슬림하게 운영할 것처럼 했죠. 이미 1년 전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랑 인력이 똑같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안보실이 원래 청와대에 있을 때도 안보실이 1차장, 2차장이었거든요. 3차장 하나 또 만들어요. 3차장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슬림하게 만든다고 정책실을 없앴어요. 원래 청와대 같은 경우는 비서실, 국가안보실, 정책실, 그리고 경호처, 그러니까 1처 3실 이렇게 돼 있었다고요. 근데 여기 정책실을 없앴다고. 근데 이번에 정책실 부활했죠. 그렇죠. 정책실을 부활했죠. 그리고 안보실에 안보실을 또 하나 3차장을 또 만들었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보다 인원이 더 많아졌어 지금. 슬림은 개뿔 진짜. 처음부터 계속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우리는 다르게 가겠다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처참한 결과를 낳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좋아하는 말 있잖아. 복지는 두텁게. 쟤네 더 두텁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자, 이런 정권이 지금 총선 참패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방송 같은 데서 들으신 정보를 그냥 혼자만 듣고 마시고요. 뭐 유튜브 채널을 날라다 주신다든지 뭐 소개를 해드린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총선에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도록 방송을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흐름들을 채널 방송 조회수가 평균 한 20만 나온다. 요걸 40만 만들어주시고 60만 만들어주시고 이 과정으로 거쳐야 이긴다. 물론 새날 방송만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새날 방송을 그 중심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방식으로 뭔가 퍼날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정권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새날 구독도 좀 필요하고요. 자, 좋아요도 좀 필요하고 도와주십시오. 자, 1부 마치겠습니다.